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줌으로도 강의를 잘할 수 있다. 예, 바로 온라인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인데요. 제가 평상시에 이 주제로 강의를 할 때는요, 한 8시간 정도 합니다. 예, 중간에 이제 뭐 실습도 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뭐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들으실 때는 쉬워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막상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실습을 해보면 들으실 때는 하시다가 막상 해보시려고 하면은 잘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 시간이 거의 뭐 8시간 정도를 보통 하는데 요거를 이제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짧게 한번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짧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로 한번 설명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드리는 요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2020년 초반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특히 실시간으로 이렇게 비대면 교육을 했던 시간.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총 955시간을 강의를 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이제 279시간, 온라인에서 676시간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나서야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됐다. 많이 촉진됐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말할 여지가 없고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이미 교육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시도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에코 42. 이 학교는 뭐 학비도 없고 교사도 없고 졸업장도 없는 그런 학교로 유명한데 막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큰 뭐 최고의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의 이제 프로그래머로 이렇게 취업을 거의 100% 하는 그런 학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서울 개포동에. 네, 골42가 들어와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불리는데요. 이 학교 아주 재밌습니다. 뭔가 서로 이 학생들끼리 가르쳐주고 배우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좀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뭐 RPG 게임이나 이렇게 게임 해보시면은 뭐 경험치 쌓아가면서 레벨 1, 레벨 2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재미 때문에 막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막 성인들도 막 거기 환장합니다. 그런 방식을 교육에다가 잘 적용을 한 거죠. 근데 하여간 이 에코 42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대부분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전부터 많은 시도들을 해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온라인 교육이다라고 하면은 이 강의 내용 자체가 사전에 녹화되어 있는 강의가 있고 또 실시간으로 또 진행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전공 과목을 좀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물어봤죠. 사전에 녹화되어 있는 강의가 좋냐,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학생들 대부분 이제 사전 녹화된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이렇게 뭐 스터디, 요즘 뭐 취업 스터디나 이런 거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 스케줄을 조절하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 녹화 강의를 좋아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왜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제 일화가 하나 좀 있어요. 이 모 기업의 이제 핵심 인재라고 불리는 요런 분들이 이제 그 온라인으로 미니 MBA를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뭐 유명한 그 대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녹화한 영상 그것들을 이제 몇 달 동안 들은 겁니다. 뭐 전략, 마케팅, 뭐 인사, 뭐 많죠 과목들이요. 자, 이런 걸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일종의 약간 세로머니 같이 해가지고 이 마무리 특강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전략 경영하고 인적 자원 관리 요 두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러 이렇게 갔었습니다. 자, 가가지고요. 이분들 몇 달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죠. 온라인에서 배우신 내용 중에서 어떤 거 기억나시냐. 그랬더니 이제 반응은 이렇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그 앞에 서가지고 지목해가지고, 뭐가 생각나십니까? 계속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인제 뭐 마지못해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예. "기억나는 게 없네요. 듣긴 들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완전히 빵 터졌었는데 바로 어떤 거였냐면 1.8 배속으로 켜 놓고 들었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 이게 사전 녹화돼 있는 이런 콘텐츠는 확실히 본인이 진짜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은 예 효과가 굉장히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회사 다닐 때 저도 뭐 이렇게 필수 교육이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막 대충 빨리 인제 진도만 빼려고 했던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인제 흔히들 많이 경험하시는 인제 강의장에서 하는 인제 오프라인 교육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사전에 녹화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 저는 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그 한 중간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오프라인 교육은 교육 집중도가 예 우수하죠. 예 뭐 누군가 졸고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얘기하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 가지고 깨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전 녹화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은 교육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요 인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좀 어떠냐. 저는 경험적으로 좀 판단해 볼 때 양호한 편이다. 물론 오프라인만큼 좋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도가 꽤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강의하시다 보면 뭐 빔 프로젝트가 안 되고 스피커가 안 되고 뭐 별의별 일 다 생기잖아요.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그래도 좀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사전 녹화돼 있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돌발 상황 대응하는 거 쉽죠. 다시 찍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좀 어떠냐? 돌발 상황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네트워크가 끊긴다든지 마이크가 안 된다든지 뭐 어플리케이션이 안 된다든지 별의별 일들이 예, 다 벌어지죠. 예, 이럴 때 이 강사님들이 대부분이 아직 실시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보신 경험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초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당황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막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사전에 준비가 더 철저히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의 난이도는 어떠냐? 예,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건 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이다라고 봤을 때 예, 실시간 온라인 강의는 어떻고 또 사전 녹화는 어떠냐? 일단 사전 녹화는 쉽죠. 이상하면 다시 찍으면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시간 어떠냐? 예, 난이도 높다. 예, 왜냐면요. 이게 말을 하면서 또 다음 거를 위한 막 조작 이런 것들을 손으로 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있는 것과 내가 손동작 조작하고 있는 게 이제 좀 다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다 보면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학습자들하고 인터랙션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쓰고 하려면요. 이 조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내용도 잘 알고 설명도 맛깔나게 잘해야 되겠지만은 또 그 조작도 막 골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시간 온라인 강의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띄워놓는 거 보면은 보통 한 평균 한 7개 정도 띄워놓고 해요. 그러니까 조작이 만만치는 않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난이도가 높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학습인은 어떻습니까? 오프라인 교육하면은 그 강의장 스페이스가 이제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좀 민감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전 녹화는요. 무관하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시간은 어떠냐? 민감해요. 예, 왜냐? 이게 이제 그냥 사전 녹화처럼 할 거 같이 그냥 강사 혼자 쫙 다 떠들고 나갈 거면 사실 상관없죠. 그러면 그걸 또 굳이 실시간으로 할 이유도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뭔가 실시간으로 한다는 건 뭐 학습자들하고 같이 인터랙션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면 인터랙션이 안 돼요. 강사가 눈에 다 안 들어옵니다. 한 화면 안에 막 25명까지밖에 안 보이거나 또 설정에 따라서는 49명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49명 해봐야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내 막 굴지에 이제 엄청 큰 회사죠. 예, 그 회사에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한 100여 분 예,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채팅창 하나도 난리 납니다. 예, 인원이 많으니까 막 조금만 올라와도 막 채팅창이 막 무섭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같이 인터랙션 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습자 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예, 제한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앞에 사전 녹화 예, 이거 자체가 집중도 떨어지고 잘 안 듣고 이렇다 보니까 예, 이 줌 같은 거 뭐 웹엑스도 있고 뭐 구름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실시간 강의하는 것 자체가 예, 의미가 있다. 그래도 학습자들의 집중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예, 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줌 강의를 하려면요. 결국은 주로 강사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강의장에서 강의를 하실 때도 주로 뭐 판서로만 하시는 분도 뭐 계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예, 이렇게 띄워놓고 많이 하시죠. 마찬가지로 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줌에서 이제 그 버튼들 보시면요. 이 아래쪽에 보통 있죠.
화면 공유 여기 녹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내가 학습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그 화면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 떠요. 그래가지고 뭐 프레젠테이션 이거 슬라이드 보여줄 거냐 아니면 웹브라우저 보여줄 거냐 어플리케이션 보여줄 거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좀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내가 뭐 동영상을 넣었거나 해서 그 소리를 학습자가 들어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은 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컴퓨터 소리 공유해라. 요겁니다. 이거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학습자들이 이 동영상에서 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줌으로 이제 강의를 하실 때는 이 노트북으로 만약에 하신다, 뭐 PC로 하시든 그러면 노트북 화면 한 개만 가지고 강의를 컨트롤하시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막 화면이 많이 떠 있고 이게 지금 학습자가 보고 있는 건지 내가 보고 있는 건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모니터 하나를 더 붙이셔가지고 듀얼 모니터 쓰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띄우시면 요 지금 화면에서 뭐가 좀 바뀌냐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화면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화면 1, 화면 2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 1이 이제 원래 뭐 노트북이면 노트북 화면이고요. 화면 2가 보조로 붙인 모니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제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화면들은 전부 다 화면 1에다가 몰아놔요. 그리고 화면 2에다가는 학습자들이 보는 화면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거기다 다 갖다 놓으면 Alt 탭 이렇게 누르잖아요. 우리 키보드에서. 그래가지고 막 전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습자들이 볼 화면을 갖다가 그냥 전환만 해놓으면 계속 화면 2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끊김없이 가게 돼요. 만약 이걸 안 하게 되면요. 계속 화면 공유 누르시고 뭐 선택하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화면 공유 누르고 또 선택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끊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면 1, 2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면 공유하실 때 이제 옵션이 좀 있어요.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녹색 버튼, 화면 공유 버튼 옆에 보시면은 화살표 조그매 보이는 거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면 이제 리스트가 딱 뜨죠. 거기에 고급 공유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걸 딱 눌러보시면 세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하시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참가자 몇 명이냐. 요거를 이제 선택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로 합니다. 만약에 여러 참가자면 막 정신 없잖아요. 막 여기 떴다 저기 떴다 막 이러죠. 그래서 강의를 좀 진행하시는 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를 보통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는 모든 참가자를 주로 두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뭐 제가 뭐 혼자서 막 주로 떠들고 이럴 거 할 때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거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교육할 때 같이 뭐 조별 토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줌에서는 소회의실이라는 데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이 메인 세션이 있고 그에서 다시 소회의실이라는 데 들어가서 그 학습자들 인원을 이제 배분을 해가지고 이제 각 그룹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소회의실 안에 들어가서 학습자들이 뭔가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화면도 공유해서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만약 예를 들면 소위실이 한 4개쯤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소위실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또 화면 공유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호스트만으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그 화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참가자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안에서 각자들이 알아서가 화면 공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가 이제 다른 누군가가 공유 중인 경우 누가 공유를 시작할 수 있나요? 바로 요게 있는데 요거는 저는 호스트만을 설정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모든 참가자를 안 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막 강의를 하고 있어요. 화면 공유를 해놓고 그러고 있는데 학습자가 누군가가 갑자기 딱 화면 공유하면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막 강의하다가 흐름 다 끊기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스트만 쓰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학습자들이 이제 화면 자기네들이 실습하거나 토론한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전체 클래스에다가 공유하고 있을 때 다 했습니다. 다 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화면 공유를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이제 강사가 치고 들어가주는 이럴 때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고급 공유 옵션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실제감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일본에서 대학 졸업식 사례입니다. 학위수여식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 잘 못 오니까 로봇을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로봇 얼굴 부위에다가 학생들의 얼굴 사진 띄워가지고 학위수여식도 했고요. 또 이제 국내 사례죠. 삼성에서 이제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수료식 할 때 했는데 이때 이제 다 학생들이 많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만 여기 참여를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이때도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렇게 판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게 됐어요. 이거 보시면 재밌죠? 이 사이사이에다가 같이 함께하는 학생들 이런 모습들을 띄워놓기도 합니다. 뭐 앞으로는요 또 메타버스 요즘 뭐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 뭔가 메타 초월적이다. 그리고 유니버스 세계 우주 뭐 요것들 결합해서 이게 진짜 리얼 월드인지 또는 버추얼 월드인지 이런 것들 정말 알 수 없는 뭐 요즘에 막 이렇게 그 뭐죠 아이돌 그룹이 이 메타버스 안에서 막 같이 막 공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뭐 또 마인크래프트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초딩들이 요즘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부모님들이 게임만 한다고 엄청 싫어했을 텐데 이 안에서 학생들이 이 어린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도 배우고 사회성도 배우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본인들이 게임을 만들어 돈도 벌고 막 이런 일들도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에서 그 유시 버클리가 이 수료식을 여기서 했어요. 졸업식을. 지금 이제 보면 총장님이신데 저분이 이런 거 막 이 온라인 안에서 뭐 발표도 하시고 이랬다는 거죠. 이 점점 더 우리가 교육하는 내용들 이런 방식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 점점 더 이게 현실인지 진짜 가상인지 알 수 없는 막 그런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하시는 게 앞으로는 오프라인에서만 고집하실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촉진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세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 하실 때 이 강의안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냐.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팁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 이겁니다. 한 40이라는 숫자를 좀 제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어떤 의미가 됐어요? 이것의 의미는 이거예요. 1시간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 강의에 한 40에서 45분 정도. 쉬는 시간에는 한 15에서 20분 정도 조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화면으로 계속 학습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 피로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집중도가 엄청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함께 일하시는 뭐 강사님들, 이렇게 하면서 막 25분도 해보고 수업을요, 뭐 20분도 해보고 별의별 조합을 다 해봤는데, 이 조합이 그래도 제일 낫다.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25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 학습자 인원, 인원을 25명 이내로 좀 가져가시는 게 그래도 좋더라. 왜냐면은 학습자들하고 같이 인터랙션 하시고 이러기에는 그래도 맥시멈 25 정도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 학습자들은 뭐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참여하면 안 되냐. 그런데 되도록이면 학습자들도 PC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면 같이 뭔가 시트를 작성하거나 뭐 이런 활동들,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하려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습자들도 PC 사용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숫자 10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 같으세요? 자, 이거는요, 되도록이면 한 가지 교수법을 가지고 10분을 넘기지 마시고 자주 전환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설명을 쭉 하셨으면 그거를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 뭐 토론을 넘긴다든지 스팟을 하신다든지 다양한 형태를 계속적으로 전환하면서 갔을 때 훨씬 더 학습자들의 집중을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그리고 스토리 라인을 이제 실제 강의안을 만드시려면 이 스토리 라인을 설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드린 이제 이 강의 대주제가 바로 그 과목명이겠죠? 자, 그러고 나면 그 안에 이제 모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간 주제가 이제 모듈의 개념이고요. 그 중간 주제 안에는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교육학 쪽에서는 이제 레슨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레슨들, 소주제들에서 이제 각각 이제 이 내용들을 풀어가는 이제 강의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 라인은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이 강의 대주제부터 해서 이 소주제까지의 내용들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뭘 고민을 하셔야 되느냐? 이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핵심 이슈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각각의 핵심 이슈들을 갖다가 어떻게 내용을 전개를 해갈 것이냐? 바로 목차가 되겠죠. 그리고 각 슬라이드에 이게 바로 제목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각 슬라이드에 들어갈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질문들을 좀 해보시고 그 내용들을 채워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 구성 같은 경우는요, 마인드맵
을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아마 너무 잘하실 거예요. 예, 강의 주제 중심 내용들이 있고 계속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거죠. 계속 이것저것 생각나시는 것들, 또 자료 보시는 것들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을 예, 설계할 때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 내용들, 예, 이런 내용들 들어가야 돼 해서 좀 유사한 것들 그룹핑도 하고 하면서 예, 정리를 하죠. 예, 또 제가 이제 성과 관리 강의를 많이 하는데 성과 관리 강의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저런 내용들을 예, 유사한 애들 그룹핑하고 뭐 이러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알마인드 같이 이렇게 무료 소프트웨어 좋은 것도 많으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먼저 구성을 해주시는 게 예,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 라인 구성이 되면요. 이제 스토리 보드를 좀 짜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 강의 슬라이드 실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먼저 강의 슬라이드를 쫙 빈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먼저 제목으로 들어갈 내용들을 갖다가 엄청 글씨를 키워가지고, 왜 이 프레젠테이션 우리 파워포인트 같은 거 바둑판으로 전체를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때 제목만 쭉 봤을 때 그냥 눈으로 보이게 해놓고서, 예, 강의 안에 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스토리텔링이 쫙 끊임없이 잘 되는지 그거를 봐주시면서 이렇게 내용 구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강의안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고 나시면 굉장히 무르르듯 아주 잘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잘 되는지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목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각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에 들어가는 어떤 핵심 키워드라든지 도표라든지 뭐 이런 거 프로세스라든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로 계속 채워가시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얼기설기 돼요. 얼기설기. 네. 그러고 나서 계속 내용을 채워가시는 거죠. 조금 텍스트도 보강도 하고 뭐 컬러도 넣고 디자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살을 예, 붙여가시면서 강의 슬라이드를 완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뭐 그 이후에는 교재 만드시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아마 너무 잘하실 거예요. 강의 슬라이드 구성하실 때 이거 되게 중요하죠. 키스하게 예, 구성을 해라. 그래서 캡 샘플 앤 쇼트라고 얘기하죠. 아주 단순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구성을 해라. 예, 아마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레이아웃 잘 신경 써주셔야 되죠.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 예, 잘 봐주시면 좋겠다. 예, 텍스트 읽기 쉬워야겠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예, 아주 선별적으로 예, 정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예, 이런 것만 봐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메시지를 최대한 도식화했을 때 예, 보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예, 도식화 시켜주시는 거, 예, 도표화 시켜주시는 거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또 여백을 막 너무 없이 막 꽉꽉 채워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백도 잘 두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또 우리가 인간은 또 이 시선의 그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통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라이드 한 장에서 보시면 예, Z의 모양 형태로 예, 주로 예, 이렇게 사람의 시선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선을 끄는 디자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지 단순하게 그리고 강조할 부분도 컬러 좀 다르게 예, 이런 것들 또 폰트 통일하게 시켜주는 거, 줄 잘 맞춰주시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강의 슬라이드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예, 필요하죠. 뭐 너무 잘하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특히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하실 때는 강의 슬라이드에 작은 글씨 쓰시는 거만큼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 이제 줌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바로 화면에 화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작게 써 있는 글씨들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 사내 강사로 활동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강의안 준비하실 때 보면 많이 목격되는 현상이 뭐냐면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그냥 뭐 매뉴얼을 그냥 갖다가 붙이신다든지 또는 네, 뭐 회사에서 뭐 쓰셨던 뭐 보고서나 이런 거 문서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게 이제 강의 프레젠테이션 하시는데 슬라이드에 들어갈 만큼의 글씨 크기가 아닌 거죠. 굉장히 조그마한 글씨들로 막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속도 조금만 떨어지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글씨들을 조금 최대한 키워서 강의 슬라이드를 예,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하시다 보면은 동영상 또 많이 예, 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로 동영상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약간씩 끊김이 있어요. 또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으면 더 끊기고요. 이제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동영상 사용 자체를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영상 사용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덜 끊기게 하시는 거는 화면 공유 옵션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소리 공유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옆에 보시면은 전체 화면 비디오 클립으로 최적화가 있어요. 이거를 좀 쓰셔서 동영상을 보여주시면 끊김 현상이 조금 덜합니다. 예, 물론 그런데 이걸 계속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하시면은 텍스트가 주로 들어있는 강의 슬라이드도 글씨가 좀 깨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꼭 보여주셔야 될 때, 그리고 끊기지 않게끔 최대한 보여주셔야 되는 상황, 요럴 때만 좀 체크하셔서 해주셨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또 사용하시다 보면 동영상 엄청 용량 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초당 프레임 수를 너무 높게 잡아가 있거나 또는 막 해상도가 너무 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코딩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줄이신 다음에 쓰시면 좀 더 끊김없이 동영상들을 우리 학습자들한테 공유하실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조작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이 사전 녹화 강의, 이거 단순히 지식 전달하시는 거는, 사전 녹화 강의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시간 강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될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히스토리컬 GDP 그로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추이가 과거에는 성장률이 좀 높다가 점점 이제 내려가서 지금 굉장히 저성장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보시게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선진국들 또는 선진 기업들 이런 데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최대한 그 정답이 정해져 있고 이거를 빨리 따라가는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습득 능력이 뛰어난 뭐죠? 이렇게 뭐 잘 외우고 막 이런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답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세상이 돼버렸고, 이제는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교육 방법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론 학습이죠. 토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바로 토론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뭐 유명한 회사죠. 뭐 세계 최고의 디자인 컨설팅 회사 아이데어죠. 이 아이디어는 뭐 스티브 잡스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우리 인류 최초로 마우스의 이런 원형을 처음에 개발한 그런 회사로도 또 유명하고, 또 쇼핑 카트 개발의 일화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의 굉장한 핵심 역량이 바로 이겁니다. 포스트잇 치고 떼는 거예요. 이거 아마 교육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죠. 노미널 그룹 테크닉, NGT라고 많이 부르죠. 우리 막 생각나는 것들, 아이디어들 막 포스트잇 한 장 한 장에다 다 붙인 다음에 막 유사한 것들 그룹핑하고 거기서 막 인사이트도 뽑고 막 이런 작업들이요. 이걸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바로 이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아주 핵심적이었죠. 제가 2010년에 아마 9년이었나 아마 그때 운 좋게 이 회사에 이게 벤치마킹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었고, 그때도 야 엄청 이게 핵심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 같이 동료들이 뭔가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교육할 때도 많이 좀 써먹어 줘야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주 혁신적인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미네르바 스쿨이죠. 굉장히 요즘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이 학교 뭐 아이빌리그에 있는 학교 합격해도 이 학교 합격하면은 보통 미네르바 스쿨을 선택해서 가는 학생들 요즘 엄청 많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합격했다가 미네르바 스쿨 합격하면은 미네르바 스쿨로 가니까요.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죠. 이 학교에서 추구하는 이 학습 방법이 바로 플레이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레디컬리 플립드 러닝이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 플립드 러닝. 앞서서 사전에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지식 전달을 좀 받고, 그러고 나서 실제 대면 또는 뭐 비대면이든 이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는 뭔가 주어져 있는 어떤 뭐 그게 리얼 프로블럼일 수도 있고 뭐 버추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러면서 풀어가는, 이러면서 이제 교수들 또는 강사들은 거기에서 어떤 조력을 해주는, 어드바이스 해주고 뭔가 코칭을 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그냥 지식을 단순히 전달받는 것 자체는 거의 없어요. 다 미리 그거는 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미 다 들은 거고,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아주 밀도 있게 자신의 생각, 의견 막 이런 것들 제시하고 막 서로 디스커션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의 준비를 하실 때 단순히 지식 전달을 하신다라는 비중을 최대한 좀 줄이시고 같이 고민하고 의견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뭔가 토론할 수 있는, 뭐, 토의하는, 또는 문제 해결하는, 뭐, 이런 주제들을 주실 때, 우리 뭐, 강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자들이 이 말을 했을 때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채팅창이나 이런 데다가 이것들을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막 타이핑 해가지고 치신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사전에 뭐 메모장에다가 미리 조금 타이핑을 해두신다든지 또는 우리 뭐 프레젠테이션 하시면은 밑에다가 그렇게 메모하실 수 있는 칸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미리 좀 적어 놓으셨다가 그 내용들을 복사해 가지고 이제 채팅창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바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많이 하시는 방법이 뭐 시트 같은 걸 주고서 거기다가 이제 작성해 보자라는 형태로도 운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시트의 용량이 너무 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막 이 내용 저 내용 막 어디서 이것저것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막 갖다 붙이고 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마스터 파일이 엄청 뚱뚱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잘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용량을 엄청 많이 잡고 있는 거예요. 막 시트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막 용량이 몇 메가씩 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상은 좀 안 좋을 때 채팅창을 통해서 이거 파일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이 파일 공유가 무거워가지고 잘 안 돼요. 막 엄청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마스터 파일에 있는 거 최대한 다 지우시고 딱 필요한 것만 남겨주신 다음에 저장해서 용량을 최대한 줄이신 다음에 파일을 공유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구글 슬라이드라든지 뭐 젠보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냥 보안상 문제가 없으시면 하시는 것도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잠깐 준기능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채팅창을 통해서 파일을 좀 공유하실 수 있는데 이 받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모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전체한테 뿌리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뭐 조별 활동을 한다면은 뭐 조장들이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장만 특정해서 보실 때는 저 모두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특정 인물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메시지 보내거나 파일 보내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우측에 보시면 지금 파일이라고 있잖아요. 그 버튼 누르신 다음에 내가 보내려고 하는 뭐 시트라든지 이런 파일들 이것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 파일을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에 메시지 입력이라는 칸에다가 드랍을 하시면은 그것도 바로 업로드가 되면서 파일을 공유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구글 서비스 요거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전에 왜 포스트잇 붙였다 뗐다는 뭐 NGT 같은 거 하실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거를 포스트잇을 갖다가 이 구글 젠보드에서 쓰시면 거의 유사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건 중요한 게 뭐냐 미리 좀 세팅을 잘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 페이지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게 이제 권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요거가 기본적으로는 다른 외부에서 누가 접속을 못하게끔 당연히 돼 있죠. 그래서 그 권한을 풀어서 링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뭔가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미리 설정을 해두신 다음에 링크 복사해 두셔가지고 아까 뭐 메모장이든 아니면은 구글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그 하단에 뭐 이렇게 보면은 메모 입력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딱 넣으셔가지고 실제 강의를 좀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이런 활동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채팅창에다가 붙여주시면 이제 학습자들이 그걸 눌러서 이제 들어와서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구글 젠보드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또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도 같이 쓰시면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요거 왜 파일 보내는 것보다 이게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같이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파일 같은 거 예를 들면 시트를 보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페이지 안에서 그 같이 링크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프리라이더도 좀 줄일 수 있고 뭔가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몰입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강사님들도 많이 쓰시는 게 이 패들렛이에요. 뭐 일종의 뭐 롤링 페이퍼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구글 젠보드 같이 미리 이제 페이지를 좀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해두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링크를 줘서 이제 학습자들을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봐라. 뭐 또는 자기가 오늘 또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적어봐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자신의 어떤 실천 다짐 같은 거, 액션 플랜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적을 수도 있고 이게 또 학습자들 간에 서로 같이 볼 수도 있고 또 좋아요 뭐 이런 하트 뭐 뿅뿅뿅뿅 달아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뭐 댓글도 서로 달아주면서 뭐 응원도 해줄 수도 있고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또는 뭐 피드백도 줄 수 있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를 이거 좀 보고서 피드백 좀 줘라고 했을 때 다른 학습자들이 보면서 나라면 좀 이렇게도 좀 해볼 것 같아 하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해서 굉장히 좋은 툴이다라고 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인터넷 패들렛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무료로도 상당한 기능들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학습자들하고 상호작용 하시는데 많이 쓰시는 게 바로 이 슬라이도 많이 쓰십니다. 요거 뭐 유사한 걸로는 뭐 멘티미터라는 것도 있고 뭐 폴 에브리웨어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요것도 무료로도 상당 부분 쓰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주소창에다가 지금 제 주소를 좀 올려놨죠. 이렇게 해서 뭐 강의하시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이벤트를 하나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원이 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좀 강의하실 때 많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바로 이런 겁니다. 멀티플 초이스. 그래서 문항 하나가 있고요.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뭐 육지선다, 뭐 다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 정해놓고 뭐 우리 학습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의견을 모를 때 어떤 게 가장 좋냐. 뭐 우리 이따가 점심 메뉴로 뭘 먹을까? 짜장, 짬뽕, 탕수육, 뭐 울면 등등등 이렇게 놓고서 뭐 투표를 해볼 수도 있고, 뭐 복수로 선택도 가능하고 단수로만 선택도 가능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학습자들하고 실시간으로 여러 학습자들의 생각들, 의견들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워드 클라우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습자들의 어떤 의견들을 키워드 형태로 받아가지고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키워드가 이렇게 뚱뚱해지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온 것들은 이렇게 작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용하고 계시는 온라인 수업 도구 뭐가 있어요? 뭐 이러면은 뭐 저는 줌 써요, 웨백스 써요, 뭐 구름이 씁니다, 뭐 퀴즈엔 쓰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쓰고 있습니다, 폴웨브에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막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습자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죠. 그리고 또 멀티플로 이렇게 여러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레이팅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점 척도, 7점 척도, 10점 척도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죠. 최대가 10입니다. 최대가 10. 자,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시로 넣었는데 나는 줌을 사용한 강의에 자신이 있다 했을 때 뭐 교육이 뭐 끝날 때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신 있으세요? 뭐 이렇게 그 말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답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5점 척도를 했는데 뭐 5점 하시는 분도 있고 1점 하시는 분도 있고 3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평균값도 나오고 이렇게 보이면서 지금 학습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우리가 강의를 하실 때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말고 뭘 해야 되냐?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토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PBL 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도 하고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뭔가 강사가 정확한 정답을 주고 이대로만 하세요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학습자들이 주어져 있는 그게 뭐 실제 문제일 수도 있고 가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주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풀어보는 거죠. 그때 강사들은 뭐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은 다들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니까 또 되네 하면은 이 학습자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더 기억에 오래 남고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배운 내용들을 갖다가 자기 업무에다가 잘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프로젝트 베이스드 또는 프로블럼 베이스드로 이렇게 교육의 그 강의안을 좀 설계를 해두시면 훨씬 더 이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교육 효과가 높은 그런 강의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고 뭐 저하고 함께 일하시는 많은 강사님들이 이 방식을 많이 채택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전에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블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프로블럼이 또는 프로젝트가 엄청 정교하고 막 비대한 막 이런 문제만 주실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들도 충분히 좋은 그런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성과 관리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 입장에서 여러 팀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팀원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드는 거죠. 그래서 정대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막 성실하고 밝고 막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평가 시즌만 되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게 왜 그런가 이제 보면요. 이 친구가 워낙 사람이 좋은 거죠. 그래서 목표를 주면요.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러고 나서 어려운 목표도 막 그냥 넙죽 받아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 목표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죠. 그래서 미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제도들 때문에 또 내가 최대한 잘 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팀장 입장에서 미안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강대리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엄청 까칠하고 막 엄청 따지고 드는 이런 스타일인데 이 목표 설정 시즌만 딱 되면은 팀장님 면담 좀 하고 싶습니다. 막 계속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팀장님 제 목표 1번 보시면요. 뭐 팀 전체 상승률이 6.5%인데 뭐 이게 뭐 매출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근데 왜 팀 전체 상승률은 6.5%인데 왜 자기만 7.2% 줬냐. 그래가지고 강대리 목표 6.5% 낮춰줬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팀 전체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원의 목표를 올릴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목표 4번 같은 경우는 제 업무 분야하고 어떤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강대리 목표 4번 아예 빠져버리고 그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팀원이 그 목표를 부여받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팀장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들한테 목표를 어떻게 부여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런 문제나 케이스나 이런 거 주실 때 막 엄청 뚱뚱하고 막 대단히 막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되고 꼭 이런 것만 주실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업무 내용상 뭔가 진짜 이슈가 되는 것들 또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상의 어떤 사례화 시켜도 좋고 뭐 진짜 실제 사례 갖고 해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뭔가 문제 해결해보는 이러한 어떤 강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강의만 하시는 분들, 뭐 저도 뭐 강의 거의 뭐 매일 하고 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한 4일 정도는 항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은 뭐 강의에 도가 트잖아요.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강의니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 강사들도 스팟이나 뭐 액티버티나 이런 거를 하나도 없이 강의를 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루해서 못 듣습니다. 진짜 맛깔나게 강의를 하실 수 있지 않으면 뭐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강의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이건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막 그 되게 유명한 그 강사님들 있잖아요. 뭐 굉장히 막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이런 분들 강의는 긴 강의는 사실 별로 없어요. 되게 특강이 많죠. 뭐 15분짜리 뭐 진짜 길어야 1시간, 뭐 1시간 반 뭐 거의 이런데 예를 들면 강의가 그런 강의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강의 시간이 보통 한 하루 강의를 하면 막 6시간짜리, 8시간짜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강의를 그걸 계속 풀어간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지루해서 못 듣습니다, 또.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재미 요소들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제가 사다리 게임 하나 놔뒀는데요. 이거 뭐 진짜 단순하잖아요. 1, 2, 3, 4, 5번 골라가지고 몇 점 주느냐. 조별로 막 몇 점 주고 막 이런 겁니다. 이거 재미없을 것 같죠? 이거 학습자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빙고 게임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하나 좀 가져왔는데 팀워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신뢰에 기반한 협업이다 뭐 이렇게 했다 쳐요. 자, 그랬을 때 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행동 특성이 뭐냐, 내가 뭐 조직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은 나는 신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신뢰를 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쭉 적어요. 그러고 나면 뭐를 하느냐, 이 내용들 가지고 우리 이제 조원들 뭐 팀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그 팀원들 의견들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경험들 뭐 행동 특성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핵심적인 키워드 뭐 9개 뭐 16개 이런 식으로 뽑아봐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빙고판 만들기 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실시간 온라인 할 때는 종이로 못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일로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다가 이 양식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16칸짜리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 막 뭐 조별로 할 수도 있고 개인별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막 이제 키워드 하나씩 막 던지면서 이게 하나씩 그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줄 쫙 완성 이렇게 돼가지고 빙고 3줄 완성한 팀 막 빙고 외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학습자들이요.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앞에서 뭐 신뢰와 관련된 특성들 그걸 키워드로 해봐라 하면서 자신들이 충분히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앞에서 신뢰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백날 설명하면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뭔가 생각하고 뭔가 토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특성들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조하고 같이 또 공동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되게 중요한 특성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강사들은 끝날 때 요것들을 랩업해 주면서 이러한 특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빙고 게임을 통해서 벌써 다 확인을 하셨지만 요런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훨씬 더 학습자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실제 업무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다. 예,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줌에서 강의를 한다. 뭐 웹엑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음소거 기능이 있잖아요. 다들 마이크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속담 같은 거 제시해 주고서 뭐 이거를 한번 몸 동작으로 화면상에 보이는 몸 동작으로 우리 뭐 팀원들 동료들한테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은 그거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재미없느냐? 엄청 재밌게 해요. 그러면서 뭐 커뮤니케이션 교육이나 뭐 이럴 때 많이 쓰실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 줌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주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같이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콜라가 좋아, 사이다가 좋아 해가지고 뭐 스탬프를 뻥뻥뻥뻥 찍는 게 있어요. 난 콜라가 좋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도 해서 참여를 좀 유도하시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틀린 그림 찾기, 위하고 아래하고 뭐가 다르냐 해가지고 스탬프로 또 표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어떤 장비를 다루는 뭐 이런 강의를 하셨다 쳐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눌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스탬프 기능을 써가지고 예 확인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뭐 개념적으로 뭐 잘 정확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예 표기해 보게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도형 퀴즈 해가지고요 돼지 9마리 해놓고 정사각형 2개 그려가지고 한 마디씩 가로봐라. 이게 이제 스탬프만 있는 게 아니라 주석 기능에는 뭐 글씨도 쓸 수 있고 뭐 줄도 그을 수 있고 다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학습자들을 계속 참여를 유도하는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파워풀한 거는요 퀴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예를 들면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관심을 뭔가 유발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실 수도 있고 강의를 쭉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뭔가 랩업을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기고 싶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예 퀴즈를 예 내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의 슬라이드 내에다가 퀴즈를 넣어가지고 채팅창을 통해서 맞추게 하는 뭐 이런 방식도 쓰실 수 있고요. 또 저는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제 카우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프로그램은 아니었는 서비스는 아니었는데 이제 국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퀴즈엔 우리나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생겨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걸로 넘어왔는데 이 안에서 이제 퀴즈를 이렇게 막 내가지고 같이 막 이제 실시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습자들이 엄청 재밌게 예 물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재밌게 운영을 하시면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예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막 나도 이거 이제 앞으로 쓰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예 이런 방식들 또 있고요. 또 뭐 예를 들면 딕셋이라고 해가지고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많이 쓰는 이 원래 오프라인에서 많이 쓰는 카드입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저 카드를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약간 온라인화 예, 시켜가지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예, 이런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던 것들을 이렇게 옮기는 이런 케이스들도 요즘에 많이 시도하고 있고요. 또 이거 제 랜선 아케이드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방탈출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온라인에서 예 이런 방탈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뭐 동료들하고 함께 막 협업하고 뭔가 같이 문제 해결하고 이러한 것들을 예 해보는 체험해보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요즘 온라인에서 많이 예 하고 있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비대면으로, 이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실 때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요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 개그맨 장동민이잖아요. 예전에 유행어죠. 예, 그까이 거 대충 뭐 이러지 않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업무에서 뭐 얘기할 때는 뭐 어제 말한 그거요. 빨리 부탁해요. 갑자기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또 야구 선수 우리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94년도에 제가 LA 갈비를 처음 먹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실무에서는 뭐 어제 요청드린 영상 제작 가이드 3시까지 전달 부탁드립니다. PD분이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방식이 있는데 어느 게 이런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 강의를 하실 때 필요하실까요? 당연히 예, 박찬호 선수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이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고맥락 소통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뭐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거시기 머시기 뭐 이런 표현들인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 그 메시지 자체가 이 신체적인 맥락이나 개인적인 어떤 특성에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하면 알아듣는 거죠. 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면 이 온라인으로 뭔가 강의를 하시는 거는 저맥락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메시지가 언어 그 자체에 많이 실려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시다 보면요. 막 이 화면 작은 화면 안에서 그 사람을 보고 목소리에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눈치, 말투, 막 신체적인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언어 자체에다가 예, 메시지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예,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저맥락 소통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뭐 이 광고에도 요즘 나오던데요. 보니까 모소 대나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중국의 이제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이죠. 아주 농부들의 그 애간장을 태우기로 유명합니다. 빨리 키워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 크는 겁니다. 4년을 정성스럽게 키워봐야 3cm 자라요. 위로 이만큼 자라는 거죠. 그러다가 신기하게도요, 요 4년의 기간이 딱 지나면요, 하루에 막 메타급으로 자라요. 1m씩 막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만에 막 한 30m까지 이렇게 쭉 자라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럼 4년 동안 뭐 했냐? 이런 생각 들죠. 그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 3cm였지만 밑으로는 뿌리가 깊고 든든하게 예, 내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충분히 내려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위로 쭉쭉쭉쭉 자랐던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뭔가 예, 실시간으로 강의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 난이도 높고요. 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말씀드렸던 내용들 또 예, 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또 그런 팁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하나하나 내 강의에 또 적용도 해보시고 또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정도 딱 쌓이고 나면요 정말 학습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자들이 정말 교육화가 높은 예, 이런 강의를 예, 하실 수 있다라고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네, 영상을 통해서, 예, 물론 이게 좀 실습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예, 해야 되는, 예, 그러한 내용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예, 이렇게 좀 짧게, 예, 최대한 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예, 지금 한 50분 좀 넘게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 항상 연습도 많이도 해보시지만, 동시에,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예, 하시는 일들, 또 하고자 하시는 일들, 다 모두 두루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